국회가 농협중앙회장의 보훈 인사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농협의 각종 비위와 방만 경영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고 일부 임원이 옷을 벗었지만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임원들은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며 추가 농협개혁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임원 사태로는 농협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중앙회장 선거 과정과 연관된 인사들의 임원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농협법과 내부 규정 어디에도 캠프 인사나 선거 기여자에 대한 임원 임명 제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중앙회의 인사 경영 개입도 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회장 교체 때마다 회장 라인이 금융계열 CEO 자리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중앙회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면서 내부 통제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상근 명예 지킨 농협중앙회장의 과도한 인사 영향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농협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농협에 대한 특정감사 뒤 추가 개혁 입법에 착수한 가운데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그리고 이종용 뉴스토마토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 기자, 국회가 농협중앙회장 이른바 본인사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착수했다고요? 예. 지금 금융부 이재희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네. 국회 농해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금 농협중앙회장의 인사 권한을 직접 제한하는 법안 개정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농협 정부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네.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제도 개선을 반영해서 앞으로 이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이제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핵심은 선거 과정에서 이 중앙회장의 선거를 도운 캠프 인사들이나 이 퇴직한 측근들이 다시 당선 뒤에 조직으로 다시 들어오는 낙하산 인사를 이제 근절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그 현재 농협법이나 내부 인사 규정에는 이런 자격 규정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사 권한이 없는 중앙회장이 이 법을 초월하는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 이 법 개정 작업에 대한 구상이 나왔는데 이른바 강호동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인사 전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외에 또 다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1차 농협개혁 법안이 지금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데, 1차 농협개혁 법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상임 조합장의 이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돼 있고, 지금 이제 농해수위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2차 농협개혁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중앙회장의 그 측근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 것이 포함되겠고, 그 외에 조직 플러스 산하 기관에 내려오는 그 감사위원이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강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호동 회장 체제에서의 보훈 인사 논란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강호동 회장이 전임 회장부터 이어왔던 문제이기도 한데, 이번에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강호동 회장이 당선 후에 선거를 도왔던 전 현직 인사들, 그러니까 수년 전에 농협을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중앙회 부회장이나 상호금융 대표, 경제지주 대표, 이제 금융계열 CEO들로 다시 돌아오는 게 문제인데, 지금 대부분의 모든 조직들이 선거 이후에 캠프 인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번 인사가 이 농협 내부 비위나 이 금융사고 이런 것에 그 촉발된 이 출발점을 이 낙하산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강호동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것 하나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단.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란에 대했던 호화 숙박 논란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나왔던 것들을 보면 농협 신문에서도
돈을 받는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회장하고 하는 것들인데요. 겸임하면서.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좀 기자님이 강호동 방지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국회에서 강호동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핵심들은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왜냐하면 감사원 농림부 중간 보고 발표에서 나왔지만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있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형적으로 봐주기 감사를 진행한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데 저는 인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명확하게 구성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또 작동을 해서 할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강호동 방지법이라고 네이밍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법안 갖고는 너무 약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강호동 회장이 진정한 사과, 그러니까 우리가 반쪽짜리 사과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것들에 대한 외부에서 작동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 이런 선출 방식이 계속 유지되는 게 맞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 중앙회 분들은 계속 제가 조합장 직선제를 이건 직선제가 아니고 사실 간선제다. 네네. 그러니까 직선제가 되려면 농민조합원들이 직접 실질적으로 투표를 해야 직접 투표해야 된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회도 마찬가지고 농업 관련 노조들도 농민 직선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0명, 1,100명, 1,200명 요거만 관리하면 되고 아까 방송에서 나왔지만 후보가 1,000명입니다. 후보가 10명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캠프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어쨌든 당선된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한 자리씩 낙하산 타고 돌아올 수 있는 이 구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진다 한들 그 캠프에 사람이 안 몰리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1등, 2등 하는 후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1, 2등 하는 사람들이 이래 몰리면 조그마한 그러니까 이 선거인단이 적다 보면요. 여기 공헌도를 주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조합장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면 아무래도 농협 중앙회 전형직 간부들이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선거의 기여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농협 개혁의 필요성은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그렇죠. 아니지만 국회가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특히 자기 지역구가 가령 이 조합원들의 표심이 좀 강하다 하면 어떻게 그걸 국회가 또 밀어붙이겠습니까? 조합원들이 표심이 아니라 조합장들의 조합장들 표심인 거였죠. 그래서 저는 참 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네네. 상황인데 사실은 이 논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지 아직 농협 중앙회가 엄밀히 취준했던 게 비상임제를 상임제로 돌리고 단임제를 연임제로 돌리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그리고 국회 로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임제라고 농협중앙회장이 바뀌었던 그러니까 지금 협동조합 중앙회는 비상임제가 많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예전부터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황제 중앙회 회장의 권력을 축소하겠다고 해서 비상임으로 돌린 거예요. 원래는 상임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저는 연봉이 비상임이 4억인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비상임에 대한 연봉도 축소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니 상근하는 대통령보다 더 많이 비상임이 받는 이 구조에 있다면 10명이 아니라도 20명이라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중앙회장의 권한만 축소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축소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연봉 외에 성과급은 없습니까? 성과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회장이 비상임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처럼 권한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일단 농협 구조를 보면 사업지주와 금융지주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농협금융지주가 2012년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분리라는 신경분리를 했고 네.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 두 개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회장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까? 중앙회장이 사실 비상금 명예직이고 네네. 지금 농협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역할만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법적으로 일단 원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없는 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곳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느냐고 하면 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열사들의 이사회가 있는데 네. 그 이사회마다 사회이사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출신의 비상임 이사가 한 명씩 다 포함돼 있고 네네. 그 중앙회 출신의 비상임 이사들을 보면 결국은 강호동 라인인 사람들이 다 이사회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CEO 추천, 그다음에 사회이사 추천, 그다음에 뭐 보수 같은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인사나
경영 전반에 대해서 이 중앙회장이나 중앙회가 다 장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결국 다 중앙회장, 강호동 회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네요. 그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하고 예전에는 이제 셀프 추천이었는데 이를 추천하면 A가 B를 추천해요. B가 C를 추천합니다. 상위사 네네. 구조에서. 그러면 A, B, C로 이어지는 우리는 회전문식 추천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강호동 회장이 계열사 이사회를 포획해서 참호를 구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을 저희들이 금융회사에서 바꾸려고 여러 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사회 임기를 제한을 두고 있고 계열사 포함 9년까지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임제 때 계속적으로 하면서 자기 권한들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임제의 폐해 중에 하나가 연임을 하면 눈치를 볼 건데 단임제니까 4년 동안 다 자기 권력을 하면서 빼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 출연 때문에 농협에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40억 쓰면 낙선, 50억 쓰면 당선 이런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러다 보면 중앙회장 선거를 중앙회장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앙회 선거를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요 돈 선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처럼 일반 선거를 좀 늘려줘야 되는데 처음부터가 공정하지 못하다 조합장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맞고 입은 풀 수 있는 선거 제도가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농협 내 노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중앙회 노조도 있고 지역 노조도 있고. 노조는 목소리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 아니 같은데. 방송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노동조합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반쪽짜리 사과가 아니라 사퇴해라. 네.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농민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서는 10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노동조합의 목소리들이 계속 성명서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는 게 안타까운데 그 결국 저는 농협 중앙회가 언론 작업을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희는 아닙니다. 자, 이 기자, 강호동 방지법 일명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국회 농해 수위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국회 농해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단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1차 농협 개혁법이 상임위를 넘어서서 법사위에 갔다는 점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난 국회 때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고 사실은 뭐 농협의 로비도 있었고 로비 셉니까? 로비가 왜냐하면 지역구의 이제 농협조합의 힘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농협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몇 명 없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1차 개혁법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농협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직접적인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통과돼서 법사위에 간 상태이고 2차 개혁법에 대한 의지도 지금 이제 농협 중앙회의 그 행태나 그다음에 정부 추진 방향을 봤을 때 2차 개혁, 3차 개혁까지 법안을 이제 준비하겠다고 이제 벼르고 있는 상태라서 이전 국회나 이전 정부와는 다른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대표님하고 지금 저하고 두 차례 이제 같이 지금 하는 건데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이 아니죠. 그러니까 개헌. 개헌인 거죠. 그것이 첫 번째다. 그 외에 제도 개혁을 한다면 어떠한 것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입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첫머리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네. 그 지역의 황제 조합장들, 토화된 조합장들의 권력을 제한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12년 할 수가 있거든요. 조합장 선거에 나가면 한 번 임기가 어떻게 되죠? 4년입니다. 그러면 3년임까지 가능한 3년까지 가능하고 약간 단체장하고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네. 그렇다 중앙회장은 단임제죠. 보니까 중앙회장은 1기, 2기, 3기, 민선 1기, 2기, 3기가 잘못해서 감옥 가는 바람에 단선제로 바꾼 거였고 네, 그때 네. 비상임제로 바꾼 거였고 조합장은 원래는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거였는데 3년임으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되는 것들로 바뀐 거였는데 신협이 원래는 두 번 하는 거였는데 신협도 세 번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협동조합들이 다 세 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법이 직선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조합장들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네,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장들이 설령 제재받는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솜방망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왜 나를 투표할 수 있는 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혼자 투표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 동네 조합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동네마다 조합장들이 블록화되면서 되다 보니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최소한 2번만 하게끔 하자. 그러면 그래도 8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충실하게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8년에 장악했던 수준의 센 사람들이 각자 지역을 대표하면서 선거에 나오고 중앙회장 선거에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리를 그러니까 고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수년간 되풀이됐던 이 개혁안이 또다시 개혁안으로만 그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예. 그리고 나서 지역 조합장은 연임까지만. 예, 2번만. 그러면 중앙회장은 계속해서 단임제를 유지하자. 저는 단임제를 계속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외에 하나 더 짚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짓는다고 할 수 있던 것들은 이 민주화된 과정에 있어서 감사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지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제가 좀 재밌는 걸 한번 비교해 보고 있는데 물론 농협 사례는 아닙니다. 신협 사회를 비교해 보고 있는데 여기 오는 감사들, 그러니까 감사의 권한들을 보면 조합장에 대한 제재와 직원들의 제재가 달라요. 직원은 한 번이라도 횡령을 하면 면직입니다. 조합원들은 1,000만 원, 아니, 조합장 이사장은 1,000만 원 이상의 환수 조치를 당해도 경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 납득할 수 없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왜 이렇지 고개를 깎고 그러니까 내부 조사를 내보니까 조합장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거권에 대한 보훈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관리. 그러니까 이게 중앙회장이 사실 연임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다른 데는. 그러니까 관리할 차원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회가 개헌되지 그러니까 자꾸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농피아.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이 블록들을 형성을 되면서 자기들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권을 독립시킨다고 했는데 이 독립된 인사권이 제대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농림부가 들여다 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는 손이 또다시 작동한다 이 소리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 사라질 때까지 농협개혁 끝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그리고 이종용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